제5장 메뚜기. 아, 그날은 정말 얼마나 멋졌는지 모른다. 아침 일찍 이슬이 먼저 내렸다. 그리고 나서 숲 위로 해가 떠올랐고 푸른 풀숲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비쳤다. 그러자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빛의 향연이 시작되었다. 그 찬란한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온통 행복과 기쁨으로 차올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마야는 눈을 뜨자마자 주위에서 쏟아지는 갖가지 환호성을 들었다. 나무에서는 새들이, 허공에서는 마침 그곳을 날아가던 곤충들이, 덤불과 풀숲에서는 풍뎅이와 나비가 크고 작은 파리들이 즐거워 소리를 질렀다. 마야는 평소 새들을 아주 무서워했지만 새들의 목소리만큼은 아주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마야는 나무 구멍에서 아늑한 나날을 보냈다. 그곳은 안전하고 보송보송한 데다 낮 동안 줄곧 해가 들어도 밤에도 늦게까지 따뜻했다. 어느 날 새벽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 마야가 자고 있던 나무 기둥을 쫓는 바람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친 적도 있었다. 나무 껍질 밑에 사는 작은 곤충들에게는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 소리가 인간들로 치면 깊이 잠든 한밤중에 도둑이 거창 부수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나 밤에는 확실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밤에는 나무 구멍을 파려고 드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야는 구멍 안쪽에 있는 어둡고 서늘한 틈새를 작은 꿀 창고로 만들었다. 비가 오는 날을 대비해 식량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였다. 구멍 입구는 저 혼자 드나들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밀랍으로 막아버렸다. 그날 아침 마야는 삶의 기쁨에 젖어 환호성을 지르며 햇빛 속으로 뛰쳐나왔다. 이 아름다운 새날은 자기에게 또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야는 황금빛 가득한 허공을 가르며 앞으로 똑바로 날아갔다. 꼭 작은 점이 바람에 떠밀려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마야가 소리쳤다. 오늘 드디어 인간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인간들도 분명히 자연을 즐기러 밖으로 나올 거야. 마야는 그날처럼 곤충을 많이 만난 날도 없었다. 온갖 곤충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하하호호 밍밍 붕붕 웃고 떠드는 통에 누구든 그 즐거운 기운에 전염되지 않고 배길 재주가 없었다. 마야는 한참 동안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갖가지 꽃과 풀이 자라는 풀숲에 내려앉았다. 키가 가장 큰 꽃은 무더기로 피어난 하얀 풀꽃과 새빨간 광채를 뽐내며 유난히 마음을 사로잡는 양귀비였다. 마야가 메발톱꽃에서 꿀을 조금 먹고 막 떠나려고 할 때였다. 꽃 위로 고개를 숙인 풀잎 위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곤충이 앉아 있었다. 마야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세상에 그렇게 푸르고 삐쩍 마른 곤충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차차 가라앉자 이번에는 부쩍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마야는 제자리에서 꼼짝 않고 앉아 다리가 긴 그 낯선 곤충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그 곤충은 뿔이 난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뿔이 아니라 그저 뿔처럼 보이는 툭 붉어져 나온 이마였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실처럼 길고 가는 더듬이가 달려 있었다. 몸은 아주 날씬했고 앞다리는 앙증맞다 싶을 정도로 짧았다. 날개도 있었는데 너무 얇아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였다. 그런 날개는 아무래도 날개 구실을 못할 듯 싶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한 것은 엄청 긴 뒷다리였다. 뒷다리는 어찌나 긴지 기다란 종말을 꺾어놓은 것처럼 몸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몸은 온통 연두색이었고 뻔뻔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한 두 눈은 조금 교활해 보이기는 했지만 결코 심술궂거나 악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음씨는 착할 듯 했다. 낯선 곤충이 마야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마야가 자기를 너무 뻔하게 쳐다보는 바람에 기분이 좀 상한 표정이었다. 이봐요 아가씨, 메뚜기를 처음 보는 거요? 아니면 거기 앉아 알이라도 낳는 거요? 메뚜기의 말에 마야도 발끈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설령 내가 알을 낳을 수 있다 해도 그렇지 난 그런 짓은 절대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여왕님만 행사할 수 있는 신성한 의무를 침해할 수 있겠어요? 메뚜기는 고개를 조금 숙이더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어찌나 우습던지 마야도 화를 내다 말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아가씨, 메뚜기는 말을 하려다 말고 도저히 못 참겠는지 자기도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우스울 때가 아가씨 진짜 한 유머 하는구먼. 마야는 그 이상한 곤충의 태도에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 아주 퉁명스레 쏘여붙였다. 도대체 왜 웃죠? 저더러 설마 진짜로 알을 낳으라는 건 아닐 테죠? 게다가 이런 풀밭에다 무슨 알을 낳아요? 그때 톡 하고 튀는 소리가 들렸다. 메뚜기가 폴짝 하고 외치며 눈앞에서 금세 사라져버렸다. 마야는 어안이 벙벙했다. 메뚜기가 날개도 쓰지 않고 엄청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공중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미친 짓에 가까운 무모함이었다. 그러나 메뚜기는 어느새 다시 돌아와 있었다. 마야는 메뚜기가 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틈엔가 메뚜기가 다가와 마야 옆 메발톱꽃 이파리 위에 앉아 있었다. 메뚜기는 앞뒤 옆 할 것 없이 마야를 그야말로 사방에서 뜯어보았다. 그러더니 주제넘은 참견을 했다. 그래 안 되겠군. 아가씨는 알을 못 낳겠어요. 몸이 적당치 않아. 산란관이 없잖아. 마야가 되물었다. 뭐요? 산란관이요? 마야는 날개로 몸을 가리며 메뚜기가 자기 얼굴밖에는 아무 곳도 보지 못하도록 몸을 돌렸다. 그래요 산란관. 그나저나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구려. 아가씨가 그러니까 땅벌 맞죠? 마야에게 세상에서 그보다 심한 욕은 있을 수 없었다. 마야는 입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당신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요! 메뚜기는 폴짝하고 외치더니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진짜 짜증나게 하네. 마야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만 날아가 보기로 했다. 이제껏 그런 모욕을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날강도이자 도둑이자 불황자인 땅볼 취급을 당한다는 것은 마야에게 가장 큰 수치였다.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잠시 뒤 메뚜기가 또다시 나타났다. 아가씨! 메뚜기가 마야를 부르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바람에 메뚜기의 긴 다리는 꼭 6시 25분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처럼 보였다. 아가씨, 내가 대화를 나누다가 번번이 사라지는 걸 이해해 주구려. 가끔씩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 날 사로잡는다오. 뛰어오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뛰어올라야만 해요. 어디로든 말이에요. 아가씨도 그런 거 알지 않소? 입이 양쪽 귀에 가 닿을 정도로 씩 웃는 메뚜기의 모습에 마야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메뚜기가 마야의 대답을 부추기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 번 더 물었다. 그렇죠? 마야는 메뚜기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누구예요? 당신은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네요. 이런 날 모르는 곤충은 없는데. 연두색 메뚜기가 또 한 번 입이 찢어져라 미소를 지었다. 마야는 그렇게 이상하리만치 활짝 웃는 곤충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다. 메뚜기의 말이 진담인지 농담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었다. 마야가 상냥하게 말했다. 제가 이 근처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안 그러면 저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난 땅벌이 아니라 꿀벌이에요. 아이고 땅벌이나 꿀벌이나 그게 그거죠. 마야는 흥분한 나머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야가 간신히 입을 열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렇게 무식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땅벌을 한번 들여다보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내가 남들 머릿속에나 들어있는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안다고 뭐가 더 나아지죠? 아가씨는 공중을 날아다니고 누가 다가가면 침을 쏘지만 뛰지는 못하죠. 땅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디 말해봐요. 대체 차이가 뭐요? 펄짝! 메뚜기는 또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마야가 이번엔 진짜 날아가 버려야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메뚜기는 또다시 나타났다. 아가씨, 내일 쥔대 피크 목산의 마당에서 높이 뛰기 시합이 있는데 와서 구경할 수 있게 공짜표 하나 드릴까요? 우리 마누라한테
표가 아직 2장 남았는데 입에 달린 소리만 조금 해주면 선뜻 한 장을 내놓을 거예요. 난 기록을 깰 생각이라요. 마야는 심드렁하게 말했다. 난 높이뛰기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날 수 있는 이들은 좀 더 고상한 것에 관심이 있답니다. 메뚜기가 또 씩 웃었다. 이번에도 어찌나 활짝 웃었던지 꼭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아가씨,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요. 세상에 날 수 있는 동물은 많아요. 하지만 뜀뛰기를 할 수 있는 동물은 몇 안 되죠. 아가씨는 세상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도통 모르는걸요. 높이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뛰고 싶은 욕망은 심지어 인간들한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난 쥔테피그 목사가 거의 1m가량 펄쩍 뛰어오르는 것을 봤어요. 자기 앞을 기어가던 뱀을 놀래주려고 말이에요. 목사가 뛰지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업신여기면 글쎄 자기 담배 파이프까지 집어 던지더라니까요. 그거 없인 하루도 못 사는 양반이 말이에요. 당신도 목사의 그 가상한 의욕은 알아줘야 해요. 우리 가문 메뚜기들 가운데는 제 키의 300배보다 더 높이 뛰는 일들도 있었어요. 어때요? 너무 놀라워서 말이 안 나오죠? 조금 전에 나한테 한 말은 물론이고 나중에 하려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둔 말까지 죄다 괜히 했다 싶고 후회되죠? 제 키보다 장작 300배요. 300배! 누구든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도 그렇게 높이는 뛰어오르지 못한다고요. 어때요? 역시 아무 말도 못하는군요. 거봐요. 내가 당신이 더는 입을 못 열 거라고 좀 전에 말했잖아요. 마야가 대뜸 외쳤다. 아니 당신이 잠시도 입을 안 다무는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이라도 말을 좀 해봐요. 메뚜기는 상냥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폴짝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시 사라졌다. 돌아져 있던 마야도 그 모습에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곤충은 정말 처음이었다. 메뚜기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가 마야를 화나게 했지만 메뚜기의 다양한 세상 경험과 풍부한 지혜에는 마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높이뛰기에 대한 생각은 달랐지만 잠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메뚜기가 해준 이야기들은 정말 새롭고 놀라웠다. 메뚜기가 조금만 더 진득하니 믿음직스러웠다면 마야는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물어보았을 것이다. 참 이상해. 겉모습은 우습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보이는데 가만 보면 오히려 그런 이들이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 말이야. 메뚜기가 인간의 이름까지 아는 걸 보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일까? 마야는 메뚜기가 돌아오면 그걸 물어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인간의 집에 들어가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아가씨! 옆에서 메뚜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플리피 흔들렸다. 마야가 말했다. 맙소사, 맨날 어디서 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대답했다. 요 근처 아무 데서나요. 아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장소에 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무작정 뛰어오른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아니면 어쩌겠어요? 아가씨는 미래를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무도 못해요. 앞날을 볼 수 있는 건 청개구리 뿐이에요. 하지만 청개구리는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는지 절대 안 가르쳐 주죠. 마야가 물었다. 당신은 정말 아는 게 많군요. 그럼 혹시 인간의 언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군요. 인간에게 언어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거든요. 이따금씩 꽉꽉대기는 하는데 도대체 가락이라고는 없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끔찍한 소리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은 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네들도 좀 더 듣기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해줘야 해요. 전에 소년 2명이 손가락에 풀대를 끼우더니 그걸 입에다 대고 부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귀뚜라미 소리 비슷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물론 진짜 귀뚜라미 소리에는 훨씬 못 미쳤죠. 어쨌거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뭐 또 궁금한 게 있나요? 있으면 물어보렴. 다는 몰라도 몇 가지는 아니까. 메뚜기가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한방 미소를 한 번 더 지어 보였다. 하지만 메뚜기는 또다시 어디론지 뛰어가 버렸고 이번에는 영영 되돌아오지 않았다. 마야는 얼마 동안 메뚜기를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근처의 풀과 꽃들도 살펴보았지만 메뚜기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